정부가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한다. 즉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툭 하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단계를 올린다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했죠. 아예 문 닫아라. 또는 9시까지만 해라. 5명 미만만 받아라. 한 자리씩 때우고 받아라. 자, 이렇게 하니까 다수의 업종들이 제대로 장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생겼죠. 그러다가 3차 대확산이 시작되니까 12월달, 1월달에 정부가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이제 헬스장을 시작으로 각 업주들이 집회에 나서고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너네들이 닫아라면 우리가 닫아야 되냐? 왜 보상도 안 해주고 임대료는 다 내야 되는데 남의 영업을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이 개인의 재산권, 영업권 침해고 또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못하니까 이 공정성의 문제, 즉 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로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과연 정부가 감염병 예방법을 가지고 영업 제한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것이냐 등 다양한 형태의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바닥으로 가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바짝 쫄아서 자영업자 영업 손실을 보상하겠다. 이익 공유제를 실행하겠다. 연대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영업을 제한당한 것이 지금까지 넉 달 정도다. 그래서 한 달에 25조씩 100조 정도가 보상이 되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들은 많은 기대를 했죠. 적어도 이번에는 몇 천만 원은 주는구나라고 기대했는데 언제 어떻게 얼마나 줄지 자영업 보상이라는 말 외에는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엊그제 가장 먼저 이야기했듯이 4차 대확산부터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던 손해는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들에게 100만원부터 300만원 준 걸로 땡퉁 치고 지금부터 발생하는 영업 제한에만 국가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세균이가 소급 적용 안 한다. 법 시행 후에 피해만 보상을 한다. 그러면 법은 언제 시행하느냐? 2월 달에 법을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된 법에 의한 보상 기준은 뭐냐? 피해 산정 기준이 그냥 깜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주느냐니까 어떤 데는 예산이 한 1조 얼마고 어떤 거는 예산이 한 달에 25조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차만별이라서 올해 복지 예산보다 손실보상 예산이 더 크지 않겠나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냉정하게 1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사실상 지금까지 본 손실에 대해서는 부분 손실 보상이 이루어졌고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자, 그렇게 보자면 사실상으로 이 정권이 보상한다라는 부분이 상징적으로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의미 외에 지금 1년 이상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폐업을 했거나 또 폐업할 지경에 다다른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자영업자 등이 과연 정부의 영업손실 보상으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는 지극히 회의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265만 명이고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상이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근데 손실보상은 액수도 이것보다는 크고 매달 지급될 걸로 보여 손실 정도를 지금 어떻게 파악하는가가 핵심이죠. 각 개별 영업장마다 손실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세청 과세정보 신고 매출을 손실보상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 신속하게 할 수 있지만은 매출 기준으로요. 영업 중단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 각종 비용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지 못해 지원액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매출 감소 대신에
영업이익을 따져서 보상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도 코로나를 오래 겪으면서 주인하고 이렇게 트라이를 해서 임대료도 낮추고 종업원도 줄이고 재료비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비용 지출을 줄인 부분은 국세청 매출 기준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마다 다르게 보상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일률적으로 정액 보상을 하자. 그래서 간이 과세자라서 과세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매출 파악이 어려운 월 매출 400만 원 미만 사업은 일률 정액 보상하고 400만 원 이상 사업장은 매출과 비액을 따져서 보상하자. 이 투 트랙을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평소에는 버는 게 별로 없다고 간이 과세자라고 한 사람들이 이런 보상을 받을 때는 돈 내놔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지만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출을 좀 보면서도 나는 간이 과세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럼 간이 과세자 세금도 안 낼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피해도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훈식 더불어 거수기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매달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임대료를 차라리 지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병독은 업종별로 손실 매출의 5에서 70%를 지급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에 월 보건, 복지, 고용 예산보다 더 큰 24조 7천억이 나온다 이야기가 나오고 이동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업 금지 제한 업종의 전년 대비 소득 감소액의 90%를 보상하자 하니까 이것도 연 40조 4천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건이 보상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속업해서 하지 않겠다.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란 말이냐. 보상 재원은 어디서 갖고 온단 말이냐.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당정이 지금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재정하고 기금으로 투트랙으로 추진하자. 전부 재정으로 하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재정으로 영업 손실 보상하는 것, 즉 법 통과시켜서 보상해 주는 것은 영업 제한 등 정부의 코로나 방역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기금은 이것보다 폭넓게 코로나로 직간접 어려움을 겪는 계층, 즉 택배나 대리기사 등에게 이 민간 기금으로 해주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직접적으로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제한받거나 또 영업장에서의 이 손님 숫자를 제한받은 업종은 재정 지원으로 그리고 택배나 대리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프리랜서 특고 같은 경우에는 이익 공유제를 실시해서 거기서 민간 돈을 뺏어가지고 기금으로 뒀다가 보상해주자. 코로나로 돈을 많이 버는 데다가 돈을 이익을 뺏어서 사회연대 기금법을 만들어서 그 기금에서 주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3법이 영업손실보상법이 있고 이익공유제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공유제로 코로나로 돈 많이 버는 데서 돈을 받아내서 그걸 갖다가 사회연대 기금에 넣고 그 기금으로 이 프리랜서 특고 등에게는 보상을 해주자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정부가 굉장히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요, 첫째는 정부가 기존의 국가 예산에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이 예산 부분을 집어넣어서 기존의 예산에 불료불급한 부분은 다 삭감하고 코로나 극복 위한 지금 지원 예산을 설정을 해서 그걸 갖다가 한 100조든 200조든 확보하고 대신 올해 나머지 예산들은 굉장히 줄이고요. 또 정부가 도대체 뭐 하는지도 모르는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는 예산 이것도 다 올스톱 시키고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형 뉴딜에 스마트 뉴딜이니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 도대체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누가 여기에 취업해서 월급을 받고 있나?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이 뉴딜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인과관계나 연관성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정권이 태양광 사업을 계속 해묻고 재벌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IT 지원해주고 하는 거를 느닷없이 코로나하고 연관시켜서 뒤섞어버린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형 뉴딜은 코로나 극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지요. 그래서 한국형 뉴딜 사업에 170조가 들어간다는데 이 170조를 중단하고 그 돈으로 영업 손실 보상과 같은 코로나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자, 그렇게 가야 국민들이 이걸 믿지. 코로나 핑계로 돈은 빼서 딴 데 써먹고 실제로 또 그때 정부 예산은 본 예산은 그대로 더 추가시켜서 슈퍼 예산으로 또 써먹고 그러면서 자영업자 돕는다고 1년에 몇 차례를 걸쳐가지고 찔끔찔끔 추경을 해서 또 주고 작년만 해도 67조가 넘는 돈이 코로나 추경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면 올해는 이제 코로나 추경이 몇 번을 하겠다는 거예요. 100조가 넘을 겁니까? 자, 이렇게 국가 예산이 아무런 계획성 없이 쓰여져도 좋은 것인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하려면 한국형 뉴딜 하지 마라. 그것이 도대체 코로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자,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We